자, 수고합시다. 자, 지금부터 딱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빨리. 자, 여기 35페이지에요. 27번 풀어보세요. 27번. 세점 A가 4,0, 그 다음 B가 1,2, C가 7 이렇게 있을 때 벡터 AP 그 다음 마이너스 벡터 BP 플러스 벡터 CP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각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차라리 뭘 하자 P를 X, Y로 두고 성분으로 푸는 게 속 편합니다. 알겠죠? 특히 최근 들어서 문제 풀 때요. 성분으로 푸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니까 일단 성분으로 가능하면 먼저 차라리 성분을 푸세요. AP, 벡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분으로 나타내면 X-4, Y가 되겠죠? 그 다음 벡터 BP는요. 성분으로 나타내면 X-1, Y-2가 되겠죠? 그 다음 벡터 CP는요. X-9, Y-7이 되겠죠. 따라서 요 벡터에 다시 성분을 정리를 하면 XX 죽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1,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9 이렇게 이 X 성분이고 Y 성분은 Y 마이너스 Y 플러스 2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XX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 그 다음 콤마 여기는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요거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4라고 해서 이 말은 x 마이너스 1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꼴 2의 제곱 1의 방정식이죠. 12,5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2인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그때 어디에서부터 기준되는 점이 1.5 0,0에서부터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어떻게 구하면 돼요? 중심거리에다가 더하기 반지름. 알겠죠? O 여기를 C라고 하면 OC 더하기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대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OC의 길이가 얼마예요? 12, 5, 12, 13이죠. 13 더하기 반지름이 2니까 답은 15가 최대값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성분으로 푸는 게 차라리 편한 저다음 내적의 정의에서 31번 풀어보시죠. 31번 의외로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적의 정의대로 푸시면 금방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31번
답 얼마예요? 3이죠. 이게요. 이런 거예요. 벡터 AO가 요건데요. 그리고 벡터 AB가 이건데요. 기준되는 벡터를 얘를 기준으로 사용시켜 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벡터 AO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벡터 AO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이 길이가 되죠. 이 길이가. 따라서 이게 M이 되죠. 딱 중간 되죠. 이등분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요 원래 길이가 루트 6이고요. 곱하기에 2분의 루트 6. 그래서 3이. 알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33번 풀어보세요. 33번. 자, 됐죠?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P점이 요 위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CD 위를 움직이는데 정사형된 크기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준되는 벡터가 지금 벡터 AB라고 생각해봐봐. 요게 기준되는 벡터예요. 그러면 AP에 정사형을 수선으로 내릴 거 아니야. 그럼 그 지점은 P'일 때 P'이 가장 멀리 다다를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요? C죠, C.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 최대값은요. 이 내적의 최대값은 결국은 벡터 AB와 벡터 AC의 즉 C가 곧 P일 때 최대가 되죠. 이 값이 내적이 10이라는 거고요. 그 말은 요거 AB의 크기가 3이니까 AC 벡터를 내적한 거, 저기 정사형한 거 수선 내려서 끝점을 C'를 하면 요거 AC'의 크기가 4라는 거죠. 3으로 나눠주면 이게 4라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니까요.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1이 되고요. 3이니까 여기는 루트 8, 2루트 2가 되죠. 높이가. 따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높이에서 2루트 2가 나옵니다. 알았죠? 자, 다음 37번 풀어보시죠. 37번. 겁나 쉬워요. 37번. 굳이 성분으로 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사형 시켜봐라.
기준되는 벡터를 잡고 내적은 나오면 정사형 시켜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죠? 자, 최소는 언제 일어날까요? 봐봐, AB 벡터가 기준이에요. AB 벡터가 기준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보시고, 그러면 AP 벡터는 P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짧게 떨어질까요? 정사형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죠. 즉, 요 지점, 정사형했을 때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이 가장 짧게 돼요. 이게 여기를 P1이라고 하면 P1 프라임 요 지점이 가장 짧아집니다. P1 프라임. 따라서 얘는요 벡터 최소죠. 벡터 AB 내적의 벡터 AP1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요거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요 길이가 이니까요. 요 길이 이거겠죠. 따라서 이거의 내적한 크기는 이거의 정사형한 크기는 2로 변하고요. 코사인 세타 1이 합시다. 코사인 세타 1 이 값이 얼마나 되냐? 2가 되고요. 이 값이 원래 얼마예요? AB의 길이가 얼마죠? 7인가 7에서 14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벡터 이번에는 가장 크게 되려고 하면요. 이쪽으로 오면 되죠. P가 이쪽 끝점으로 왔을 때, 얘 봐봐요. 정사형된 길이가 제일 길게 멀리 가는 거는 요게 끝이에요. 어차피 여기 끝이에요. 여기를 P2라고 하고요. 이때 요각을 세타2라고 하고, 여기를 P2'이라고 하면 최대값은 벡터 AB의 계속의 벡터 AP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요. 벡터 AB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벡터 AP2 코사인 세타2 자, 이 값이 이번에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6이 되겠죠. 6.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가 된다? AB 길이가 아까 얼마 7이었나요? 그래서 42 되겠죠? 그치? 최대 최소. 그 다음 자 40번 봅시다. 40번 이렇게 입체도형이 나올 때요. 입체도형이 나올 때 기본되는 벡터를 자 평면에서는 기준이 되는 벡터는 두 개가 필요했거든요. 스칼라 결합을 할 때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 필요하고 공간에서는 벡터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기준되는 벡터를 모서리로 잡되 좀 특징적인 거 세 개로 잡아주면 쉽게 풀립니다. 이 문제는. 이거를 좌변 평면 도입해서 성분으로 풀려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자, 40번 이렇게 보세요. 밑면에 ABC가 있고요. 위에 O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벡터 A, 여기를 벡터 B, 이 모서리를 벡터 B, 여기를 벡터 C 이렇게 놓으시고 그 벡터들을 요 세 개의 기본되는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네? 벡터 OM이요. 여기가 M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N이죠. 자, 각각 중점인데요. 벡터 OM 내적 벡터 ON은요. 자,
벡터 OM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죠. 중점 벡터니까. 그 다음 내적에 그 다음 ON은요 마찬가지 2분의 1의 벡터 B 더하기 벡터 C예요. 그래서 이거 상수는 4분의 1을 미리 빼버리고요. 결국은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내적에 벡터 B, 벡터 C의 내적인데 자 이거 먼저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요 벡터 A, 벡터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벡터 B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번에는 벡터 AC 내적 그 다음에 벡터 BC의 내적 자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정사면체에 있어서는 내적의 크기가 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봐봐요. 이렇게 벡터 A를 벡터 B 위로 정사형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딱 반으로 들어서 이렇게.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면의 길이가 얼마나 오겠어요? 한 모서리 길이가 4죠. 4니까 요 길이가 4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A가 A고 얘가 B고 얘가 O입니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벡터가 벡터 OA가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용되면 그래서 요거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러면 얼마야? 2 곱하기 4에서 8 됩니다. 8. 얘가 8이면요. 이게 다 정삼각형에서 8입니다. 예제로 8이고 그 다음에 얘는 4의 제곱 16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2, 4분 나누면 4, 2 해서 답은 15겠죠. 알겠지? 그 다음 42번 풀어보세요. 42번. 되게 간단한 건데 눈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건데 잘 안 보이면 또 쓸데없이 헤맬까봐 이런 것들. 자, 벡터 AB 그 다음에 이 수직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벡터 AC 내적 더하기에 벡터 AC, 벡터 AD 이때 A, B, C 그 다음에 A 얘가 D구나. 자 이렇게 되는데요. 봐봐요. 기준되는 벡터를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봐봐. 이러면 되게 쉬워요.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건 어떻게 계산되어지죠? 얘는 어떻게 계산되어질까? AC가 정사형되면요. AC 벡터가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형돼요. 이게 여기를 B가 C' 돼서 AC'이라고 치면 얘는 AB 크기에 A C' 되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AB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3이라고 했으니까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되는 벡터를 이번에는 이쪽으로 놓아보고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AD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AC 벡터가 이렇게 정사형돼요. 그러니까 또 역시 AD 벡터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AD 길이가 얼마인가요? 4니까 16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답은 20도예요. 알겠죠? 기준되는 벡터로의 정사형된 크기의 곱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벡터가 이거는 가 46번 기본 이 정도 계산해야 돼요. 빨리 40. 안 돼. 뭐?
아, 야, 굳이 안 물어봐도 딱 보니까 느낌 오지 않니? 얘를 요 기준되는 면으로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수선 내려서 수선되게 내리는 요 과정을 정사해간다고 한다고. 요 기준되는 면으로 수선을 내려서 수선까지의 벡터로 바꾸는 거. 이게 봐요. 그럼 이게 세타라고 치면 이게 세타원이라고 치면 요게 길이가 어떻게 되겠냐고. 벡터 AC 크기에 코사인 세타 원 한 번만큼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이 점을 이쪽으로 수선을 내려서 이 성분의 길이라고. 맞지? 모르겠어? 수선 내렸을 때 수선 내린 길이라고. 이게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축소 비율이 코사인 세타 원이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 원 곱한 것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 줄어드는 길이는 결국 얘를 수선을 내려가지고 수선 내렸을 때 수선의 시작점까지 거리라고. 이게 정사형이라고. 알았어? 네. 이해됐어? 왜? 이게 저거 진짜 그림자라고 생각해. 네, 뒤에 바로 생각할게요. 좀 생각할게요. 자, 46번 빨리 풀어. 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두 벡터의 합과 차이가 크기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양변 제곱해요. 제곱한다는 또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벡터 자신의 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내적하면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얘는 벡터 A에 이렇게 또 매번씩 쓰면요. 벡터 B의 제곱에 그 다음에 2배 벡터 A의 내적이 되겠죠. 이 값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제곱해서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겠죠. 자, 이 값이 얼마야? 1이야. 자,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더하면 2배의 벡터 A 제곱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의 합이 2배가 되고요. 그 값이 3이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얘가 6분의 3이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면 4배의 벡터 빼면 4배의 벡터 AB 내적이 1이 되겠죠. 따라서 AB 내적은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 내적과 그 다음에 크기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벡터 AB의 크기 6분의 벡터 AB의 내적인데 내적이 4분의 1로 일정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요거가 뭐가 되면 최대가 되는 거겠네요. 곱이 최대가 되면 전체식은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곱의 최대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벡터 A 제곱 더하기 벡터 B의 제곱을 산술평균 기하학을 쓰면요. 2배의 루트의 A 벡터 A의 제곱 벡터 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 2배의 벡터 A 벡터 B 크기의 곱이 되고요. 그 값이 2분의 3이어서 이 친구는 최대값이 얼마냐? 5배의 최대값은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은요. 얘가 4분의 3일 때 최소가 되고요. 다음은 3분의 1이 되겠죠. 알았지? 알겠죠? 산술평 기하학입니다.
틀렸네. 왜 틀렸지? 뭘 보고 맞자? 아 맞네 맞네. 맞죠? 맞아 맞아. 오케이 됐고 그 다음 마음이 급하네. 넘어가서 자 방향 벡터와 직선의 방향. 사실은요 이게 그 O형의 방정식 직선과 원의 방정식 요즘에 최근 들어서 기하 노출에서는 방정식 자체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다고 치더라도 굳이 벡터적인 개념으로 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냥 직선의 방식 구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뭐 좌표 잡고 그냥 도점 찾고 이런 거라 굳이 그거를 뭐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 필요 없는데 한번 연습만 해볼게요. 봐봐요. 자, 어떤 점 A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직교 좌표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던 거? 기울기라고 표현했던 거 있잖아요. 걔를 이 벡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하면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얘가 뻗어나가는 이 방향과 평행한 애들 얘를 방향 벡터라고 해요. 알았죠? 방향 벡터는 꼭 한 가지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개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봐봐요. 이게 만약에 2,1이면 2,1이랑 4,2랑 뭐 이런 것도 다 웹필에 다 똑같잖아요. 심지어 마이너스는 똑같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 자체는 사실은 뭐여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거하고 평행하기만 하면 돼요. 평행한 요 라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방향 벡터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방향 벡터를 만약에 u 벡터라 합시다. u 벡터라고 하면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요. 요런 p 어떤 점 p를 요 OP 벡터요. OP 벡터. OP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OA 벡터에서 어떤 방향으로 U 벡터 방향으로 몇 배? 실수배. 이 K는 양, 뭐 다 상관없고. 알겠죠? 만약에 양의 방향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뻗어가고 그 다음 용의 방향이면 이 방향으로 뻗어가겠죠. 어쨌든 이게 바로 직선의 방식입니다. 알겠죠? 별거 아니죠? 네. 이 직선의 방식을 성분으로 표현한다고 치면요 이렇게 돼요. 얘가요 보통 이걸 t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얘는 얘 성분으로 표현을 해주면 얘를 x, y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 a1, a, b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 얘를 방향 벡터를 U1, U2 이런 식으로 놓아가지고 얘를 정리를 딱 해주면 이런 거예요. U1분의 x-a 는 U2분의 y-b 이렇게요. a, b를 지나고 b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U1, U2인 직선의 방식 이렇게 알겠죠? 사실은요 이게 뭐 직교좌표를 표현하는 그 직선의 방식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실은 풀어보면 똑같아요. 봐봐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4번) 보세요. 4번. 아 저기 3번 볼게요. 3번. 봐봐요. x 플러스 1이 이퀄 4분의 3 마이너스 y 이거에 평행하고요. 이거와 평행하고 마이너스 4,7을 지나요. 자, 우리가 사실 이거를 굳이 벡터 방정식으로 꼭 표현할 필요가 있냐? 그냥 구하면 되지. 어쩌면 돼요. 이 친구 뭐야? 4x 플러스 4 하고 3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따라서 이게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요. 요점을 지난 직방 y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될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봐요.
벡터 직선 방식에서 주의해야 될 게 방향 벡터 구할 때 이거 진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 되게 많거든요. 마이너스 밑으로 깝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죠. 이 친구의 방향 벡터는요 1,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똑같은 방향 벡터를 가진다는 거고, 그 다음 이 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죠. x 플러스 4에 나누기에 1, 6원,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7에 나누기에 마이너스 4. 야, 이거 정리하면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죠? 알겠어요?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뿐이다. 그 다음 됐고, 법선 벡터가 주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직선의 방정식 볼게요. 법선 벡터가 뭐냐? 수직인 벡터예요. 법선 벡터 봐봐. 직선이 원래 이렇게 뻗어 있는데 요거하고 평행한 요 벡터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요거하고 수직인 벡터, 요 벡터 n 얘를 벡터 n이라고 한다면 저 벡터가 주어졌다면 그랬을 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 얘기지. 여기는 x, y라고 하면요. 요거를 a, b라고 한다면 성분을 결국은 어떤 성질들을 다 가지느냐 하면 요 벡터하고요. 요 벡터 요거 여기 a 어떤 점 지나는 점이 뭐라고 할까? x1, y1 x1, y1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되겠죠. 봐봐,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수직 조건 쓰면 돼요. 수직 조건. 그러면 PA 벡터 PA 벡터는 성분 따르면 x-x1, y-y1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누구랑 내적 벡터 n이랑 내적하면 0이고요. 따라서 A의 x-x1 더하기 그 다음 B의 y-y1 이퀄 0. 이게 바로 곡선 벡터를 활용한 직선의 방식. 알겠죠? XY의 관계식. 요게 곡선 벡터를 활용한 직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거를 벡터 방정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벡터 P를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이고 벡터 P 내적 벡터 N 0을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8번. 얘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요. 곱빼기 얼마나? 마이너스 3, 4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요. x, y라고 이미지 좀 넣고요.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이거랑 내적하면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에 그다음 플러스 4에 y 플러스 2 0이다.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식이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뭘 얘기하느냐?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결국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요. 이렇게 방향 벡터, 봐봐. 지금 직선 L1이 이렇게 이슈, L1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L2가 이렇게 이슈,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는 이 두 직선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는 결국은 이 친구의 방향 벡터가 U1이고요. 이 친구의 방향 벡터 U2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U1 내적 U2 나누기에 U1 크기 U2 됐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친구의 법선 벡터가 벡터 N1 이렇게 수직이에요. 벡터 N1 수직. 그 다음에 L2의 수직인 벡터가 벡터 L2가 이렇게 이슈 N2가 벡터 N2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수직. 그래서 법선 벡터 두 개가 서로 이루는 각은 또 역시 뭐겠어요? 요게 세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법선 벡터 길이로 표현한다면 두 법선 벡터의 내적을 두 법선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나눠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알았니? 이해했죠?
그다음 이거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 저기 뭐요? 거기 11번 같은 경우는 이것만 찾을 줄 알면 돼요. x-5, x-4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인지 여기 1분의 라고 치고 얘는 보통에서 5,1이에요. 얘는 u1이라고 하고 여기가 보통에서 5,1이고요. 11번 그 다음에 2분의 x 플러스 1 이꼴 3분의 y 이렇게 되니까 얘 복수 벡터는 6분은 6,3인데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겨? 요 두 개의 내적은요 10 더하기 3 그 다음에 나누기에 이거 루트 26 루트 4, 9, 13 이렇게 되죠. 알겠지? 그래서 10 루트 2분의 1이 됐죠. 우리가 루트 13이 약분되니까 됐죠? 13이 약분되니까 그 다음 됐고요. 뭐 평면 벡터 원의 방정식 왜? 죽겠어? 여기까지 보자. 원의 방정식 저거 대신 합시다. 바로 41페이지에 27번 보세요. 27번. A가 2,3고요.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AP, BP 내적이 0이고 AP, BP 내적이 0이에요. 그 다음 내적이 0이고 그 다음 이거를 만족시키는 사실 명벡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은 크기니까 상관없고 스칼라니까 0이. 자, 그 다음 아니지, 내적은 벡터잖아. 이게 벡터라고 해야 되나? 벡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전 P의 자치는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자, P의 좌표가 1이 되는데 중심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이 식에다가 P를 X, Y라고 놓고요. P를 대입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 AP 벡터 성분이 어떻게 되는겨?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겨. 그 다음에 BP 벡터는 성분이 어떻게 되는겨? x 플러스 1에 y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두 개의 내적은요 계산을 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x 성분끼리 그다음 y 성분끼리 이 값이 0인겨.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이퀄 0이 되고요. 따라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이거 오른쪽 넘어가서 2 요거 더하기 한 거 4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한 거 4 이렇게 해서요 얼마야? 6, 4, 24 4분의 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요, 얘는 2분의 1 얼마가 2가 중심이고요. 그다음 반지름이 얼마예요? 2분의 5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알겠지?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원의 방정식, 벡터 방정식은 이런 거야. 어떤 한 점 C, 요게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C 얘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일정하니까 요 끝 CP 벡터의 크기가 R이 요게 끝이 요게 바로 원의 방식이고요. 그러면 요 P를 x, y라고 한다면 요 성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1 이게 CP 벡터의 성분이 되겠죠. 이거의 크기가 R이 되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이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그대로 나오죠. 알겠지? 벡터 방식이랑 원의 방식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직교 방정식이랑 차이가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드디어 벡터는 끝났어요. 자, 벡터